안녕하세요. 네, 바로 시작할게요. 이 숙장문을 들어서면 창덕궁의 내전으로 가게 됩니다. 이 문이 대한제국 때 자동차 통행에 방해가 된다 해서 헐렸어요. 이후에 96년도에 문화재청에서 복원공사를 해요. 그리고 99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궁궐에 남아있는 유일한 청기화 건물이죠. 선정전으로 가볼게요. 선정전은 정치와 교육을 널리 펼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적인 업무를 보던 곳이에요. 요즘 회사로 치면 아침에 회의하고 업무 보고하고 그런 공간인 거죠. 그리고 선정전을 둘러싼 이 행각들이 당시에는 비서실 또는 창고로 쓰였다고 해요. 그리고 종종 왕비의 양로연이나 신하들의 아내들을 불러서 잔치도 했다고 해요. 이 선정전이 임진왜란과 인조반정 등으로 여러 번 불에 탔어요. 그리고 1647년에 인조가 다시 짓게 됩니다. 이후에도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좀 많이 훼손이 되어서 부분 보수를 했어요. 그래도 이 천장에서 400년 가까이 된 그 아름다움을 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가 좀 좁게 느껴지죠. 맞아요. 그래서 순조 이후에는 이곳을 혼전으로 사용했어요. 가만 보면 경복궁의 태원정과 이 복도가 비슷해요. 이 복도각은 홀령이 드나드는 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청기화의 염색 재료가 서양 제품으로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조선의 왕 광해군이 궁궐 짓기와 그리고 왕실과 관련된 건축물을 짓는데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정정의 청기화를 보고 신하들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사치입니다. 이렇게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전쟁 끝난 직후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궁핍하고 힘들었겠어요. 정치를 빛낸다 라는 의미의 희정당입니다. 침전으로 쓰이다가 방금 봤던 선정전이 혼전으로 쓰이면서 여기가 편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붕이 앞으로 돌출된 T자형 캐노피 건물이에요. 좀 특이하죠? 바로 순종의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입니다. 당시 순종이 타던 어차인데요. 순정 효왕후의 어차와 함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7인승 대형 리무진으로 특별 주문 제작을 했대요. 희정당도 여러 번의 화재가 있었는데 1917년 일제강점기에 또 불이 납니다. 그때 경복궁의 강령전을 뜯어와서 다시 고쳐요. 그리고 희정당의 본래 모습을 잊습니다. 원래는 여러 개의 돌기둥 위에 지어진 집이고 연못도 볼 수 있죠. 가게 된다면 희정당 좌우 지붕의 강령전의 흔적을 찾아보세요. 조선 후기의 희정당은 왕의 사무실이자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응접실이었어요. 내부는 샹들리에와 유리창문 등 서양식의 모습이에요. 근현대의 전환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김규진 선생님이 그린 멋진 벽화 두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조선 산수화의 아름다움과 당당함이 느껴집니다. 금강산의 단풍이 붉게 물든 모습이에요. 궁궐을 떠나 여행할 수 없는 왕, 순종을 위해서 이렇게 담아낸 것 같아요. 희정당의 본 건물은 이 행각 뒤편으로 가면 볼 수 있는데요. 희정당은 다른 건물로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행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희정당과 바라보고 있는 곳에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이곳이 바로 순종의 차를 주차하던 차고였습니다. 여기 희정당 차고였던 곳이 지금 카페잖아요. 그런데 그 차고 이전에는 임금을 만나러 온 신하들이 대기하는 곳이었다고 해요. 네, 대조전에 왔습니다. 대조전은 큰 공업을 이룬다, 즉 왕자 출산을 뜻해요. 그렇다고 경복궁 교태전처럼 왕비만의 공간보다는 왕과 왕비의 공용 공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궁궐에서는 전이라고 부르는 건물이 가장 높은 건물이에요. 그 아래가 당이에요. 그러면 희정당도 왕의 공식 침전이기보다는 왕이 업무를 보면서 생활하던 공간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당시 젊은 신진 화가들의 생동감 넘치는 벽화도 볼 수 있어요. 당시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인 화가를 투입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순종이 희정당을 포함한 내전의 그림만큼은 조선인 화가에게 맡기겠다 라고 해서 조선인 화가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조전 뒤편에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하계가 있습니다. 올해 봄에는 보지 못해서 참 아쉽네요.
그리고 대조전의 동쪽에 딸려있는 흥복헌이라는 정각이 있어요. 이 정각이 1910년 치욕스럽다고 하는 경술국치가 결정된 곳인데요. 당시 순종의 부인이었던 왕비 순종효왕후가 그 친일파의 자식이었어요. 아버지도 다 친일파거든요. 그런데 순종효왕후는 달랐어요. 당시 흥복전에서 이 친일파들이 국가의 주권을 일본에 넘기는 그 약조에 얼른 옥새를 찍어라며 순종을 압박했어요. 그런데 이 순종효왕후가 자신의 치마폭에 그 옥새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권이 약화되어도 감히 왕비의 치마 속을 뒤지지는 못하죠. 결국 순종효왕후의 큰아버지가 그 옥새를 뺏어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됩니다. 다음에 여름에 또 한 번 더 와서 대조전을 꼭 보고 말 거야. 여러분들도 같이 봐요. 뚜벅뚜벅뚜벅뚜벅. 제가 도착한 곳은 어린 세자가 공부하는 곳이에요. 영현문입니다. 현인을 맞이하는 문이라는 뜻인데요. 세자의 공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정각이에요. 이 성정은 학문을 대하는 정성과 올바른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영조부터 고종까지는 세자뿐만 아니라 왕들도 이곳에 와서 경서를 읽고 신하들을 만났다고 해요. 누각의 남쪽에는 보춘정이라는 현판이 있어요. 봄이 옴을 알린다라는 뜻이에요. 동쪽에는 히우루라는 현판이 있죠. 정조 때 당시 가뭄이 심했어요. 그런데 이 누각을 준공할 때랑 완성 후에 왕이 행차할 때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심했는데 비가 와서 정조가 기뻐가지고 걸었던 현판이에요. 히우루. 네. 그리고 성정각에서 동남쪽으로 또 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걸레각사의 내의원을 여기로 옮겨서 왕가의 내의원으로도 사용을 했어요. 두 개의 현판이 걸려져 있는데 조화어약. 자세히 보면 이 어자가 다른 글자보다 높이 올라가 있어요. 바로 왕을 상징해서입니다. 보호성궁, 여기서 성궁도 왕을 상징해요. 성정각 뒤편에는 관물원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갑신정변 때 계하당의 작전본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제 순종이 여기서 태어났어요. 집희라는 현판이 걸려져 있는데 계속하여 밝게 빛난다 라는 뜻으로 13살 고종이 직접 쓴 글이에요. 당시 어린 왕이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아닐까요? 그리고 창덕궁 후원으로 들어가는 입구 근처에 금단의 구역이 있죠. 아직 갈 수 없는 이 3개의 건물인데요. 지금은 사라진 중의당과 연결된 부속 건물이에요. 이 중의당은 정조가 아들 문효세자를 위해서 지은 곳이에요. 그런데 문효세자가 5살 때 요절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는 신하들을 접견하고 정치적인 공간으로 사용을 하다 고종이 중의당을 옮겨 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미스테리한 기분을 안고 나가는 길에 걸레각사를 잠깐 들렸어요. 이 걸레각사는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들이 한데 모여 있어요. 현재 대통령 비서실, 국가연구기관, 국립도서관 등등. 방금 봤던 궁궐과 다르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나 많았답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이곳은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나갈 때는 1623년 인조반정 때 반정군들이 들어왔던 문, 금호문으로 나가볼게요. 이 문이 또 의미가 있어요. 1926년 순종의 장례식이 열립니다. 당시 울분에 가득 찬 손학선 의사가 가슴에 비수를 품고 빈소의 출입문이었던 이 금호문 앞에서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 자동차에 뛰어 올랐으나 사이토 총독이 아닌 다른 일본인이었어요. 결국 송학선 의사는 일제경찰에 체포가 되고 서대문 형무소 사형장에서 1927년 5월 19일 순국하셨습니다. 또 이 금호문에 얽힌 3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목이 타니까 카페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3번째 사건은 1928년 3월 15일에 일어납니다. 당시 종로에 있는 삼강상해라는 금은방에 전화 한 통이 울려요. 여보세요? 여기는 이왕직인데 우리 대비전하께서 쓰실 것이니 그 금비녀랑 금반지, 기계 등등 한 170여 원어치 기금속들을 싹 가지고 창덕궁 앞으로 오시게. 이 전화를 받고 깜짝
깜짝 놀란 상인이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금호문 앞으로 달려갔어요. 상인은 예 하면서 다 드렸어요. 그러고서는 냅다 도망가 버렸다는 이런 마음 아픈 보이스피싱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당시 이 얘기를 전해들은 순전효왕님께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의 창덕궁 후원을 사진으로 보여드릴까 해요. 창덕궁이 유네스코로 지정된 이유는 20세기의 건축물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도 있지만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가 아름다운 이유도 있거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창덕궁 후원인데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창덕궁 내전까지 경달별과 함께 했는데요.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